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장도 바꿨습니다. 예. 김건희 수사를 할 듯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송경호 지검장을 포함해서 예. 검찰 핵심부들을 싹 바꿨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됩니까? 저 이런 인사를 보시면 우리 장관님 두 분 와 계시지만 네. 검찰 인사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천거를 받아서 검증을 해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쯤 임명해서 그 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네. 임명을 해야 하잖아요. 네. 원래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중앙검사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놔둔 상태에서 중앙검사장을 바꿨어요. 네. 중앙검사 왜 바꿨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 네. 소환, 이게 아마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 한 분을 소환 못해가지고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나 전직 검사들께서는 네. 소환 조사해라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뇌부든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이 소환 조사 신속 수사 지시를 했고,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검찰 내 분위기가 형성되자 인사처리 아닌데도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네.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김건희 소환 관련 인사를 김건희 방탄용 인사라고 보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네.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 우리 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임 예, 서울지검장. 네. 부장이었는데 그 검사장이 전주지검장 하다가 발탁돼서 중앙검사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주지검은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장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 석순으로 보면 전주지검이 가장 밑에서 한두 번째 하는 검찰청인데요. 네. 그 검사장을 중앙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의미는 뭘까? 그만큼 윤석열 네. 사단 또는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네.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제 쿠데타였다 이거잖아요. 그럼 쿠데타에는 총책이 있을 것이고,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책은 윤석열. 근데 동원된 윤석열 사단이라는 검찰 집단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지금 이제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 보수 언론 조중동까지도 어떤 칼럼들을 보면 벌써 손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낌이 이제 오는데, 레임덕에 빠져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면은, 쿠데타에 함께 동원됐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 심경은 어떨까요? 그 검찰 내에서는 어떤 말이 도냐면요. 네. 그 친윤석열, 친윤 검사가 가고 찐윤, 진짜 검사가 온다. 이런 말이 돌거나 네. 또는 윤과 근, 한과 원 이런 말이 돕니다. 네. 이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더 네. 가까워지고 네. 네.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진다. 이런 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가 네. 역사의식이 가치하는 집단이 패거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네. 함께 왔던 패거리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해관계 안 맞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검사와 같이 왔다 하더라도 네. 이해관계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방으로 갔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정말 실제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부서로는 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찐윤이 왔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의 검찰의 생리를 보면은, 이제 집권 초반에는 권력의 요구에 이렇게 따랐다가, 권력이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면, 물어 제끼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검찰이 칼을 들이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찰의 생리를 잠깐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흔히 이제 인사할 때 용어가 검사장이라는 사람 대검 검사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차장부터 부장까지를 고검 검사급이라 하고, 그 이하 검사를 일반 검사, 세칭 뭐 평검사라고 그럽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평검사, 부장검사, 고검사급 수사를 하게 되는데 실무 책임자로 네. 이 검사장급이 지휘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보면 평검사, 일반 검사급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소환해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저한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면 지휘부에서는 이걸 안 잡고 말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계속 검사들이 말하게 되면 결국 소환조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일반 일반 검사들이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네. 이 지휘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칼을 들이댄다는 표현보다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새로 바뀐 이창수 서울지검장 이 체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가 이루어질 듯합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예측을 한다면 네.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는 보낼 것 같은데 네. 출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 예. 검찰의 일반적인 대응은 뭡니까? 일반적인 대응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네. 누구든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네. 뭐 서면 진술을 낸다든가 음. 수사에 합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체포영장 청구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도 총선 민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뭔가 이 권력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른바 공정, 상식 수준에서라도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물론. 이런 건데, 총선 민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들, 그리고 검찰 지휘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에 이르지 못할 수준의 그런 분위기라는 건가요? 체포영장 청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출석에 불응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호인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서면을 내거나 네. 또 해명자를 막 내다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국민들은 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